안녕하세요. 1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변함없이 오늘 정군의 야구 이슈다 녹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 이슈다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까지 계약 소식이 계속 들렸어요. 아마 기자들도 크리스마스 성탄 기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뭐 거의 그 큰 계약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죠. 나성범 선수, 네, 양현종 선수 다 계약이 됐고요. 손아섭 선수가 이제 NC랑 또 계약이 됐고, 그리고 박종훈, 문승원 선수가 5년 계약을 했는데 이어서 한유섬 선수까지 또 5년 계약을 했고요. 또 있나요? 네, 강민호. 네, 강민호 선수도 삼성과 또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FA 시장을 보면서 이 흐름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허리케인 같이 너무 센 바람이 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뭐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동들이 너무 많아서 야, 이번 FA 시장은 정말 허리케인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계약이 롯데 손아섭 선수가 NC 다이노스랑 4년에 64억 원, 총액 64억 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네. 손아섭 선수는 롯데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그렇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록적인 면에서도 돋보였던 그런 한 시즌을 보낸 선수였는데, 진짜 롯데를 떠날 거라고는 저도 솔직히 해서 예상 못했습니다. 일단 정프로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상 밖의 이적이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플레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왜냐하면 롯데 자이언츠가 정말 내년에 대권을 도전한다 그러면 젊은 층 선수도 키우면서 손아섭 선수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외국인 선수를 모시고 와서 정말 궁합이 잘 맞아서 내년에 대권을 도전할 만한 전력이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롯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 잡았는지 저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네. 네. 손아섭 선수는 어느 정도의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손아섭 선수 그거에 노를 하고 NC를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쪽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분명한 거는 롯데의 제안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NC로 갔겠죠. 그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프로 입장에서는 롯데가 손아섭 선수를 놓친 부분에서 손아섭 선수의 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리빌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내년에 또 이대호 선수가 뭐 은퇴를 하는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그림과 이기는 그림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팬들이 원하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얻는 것은 리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의 기조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프로를 좀 더 내다보고 가겠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한테 쏟는 이만큼의 어떤 몫이 있다면 그거를 지금의 젊은 선수한테 쏟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프는 좀 공감하나요? 아니요, 저는 공감 못합니다. 뭔가의 손아섭 선수가 지금 롯데 자이언츠에서 지금까지 해준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해줘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리빌딩이라는 자체가 자연스러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롯데 자이언츠의 상징적인 선수를 잡지 않고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이 선수들 또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젊은 선수한테 기회 주겠다. 이런 방향성을 제가 볼 때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정프로가 언급한 부분은 통성과 문화가 그렇죠. 네. 그래도 이어지면서 리빌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젊은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뭐 미래를 봐서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10몇 년이죠. 10몇 년을 원클럽맨으로서 4년 전에 또 FA 계약 잔류를 하고 두 번째 FA 할 때 이적을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제가 문자만 했었어요. 자신의 개인 SNS에다가 글을 올렸고 또 이제 일부 매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괴롭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식적으로 전혀 들리진 않았어요. 일부 팬들은 좀 되게 가식적인 거 아니냐. 결국 돈 보고 선택을 했으면서 라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프로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이적한다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진짜 뒤에 가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이 들고 애정이 있는 팀에서 이적한다는 거는 선수들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많이 오픈됐으면 좋겠어요. 구단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선수도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돈을 보고 떠났다 어쩌고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 거고 되면 됐다는 걸 우리 팬들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또 선수 입장에서는 다 말하지 못하는,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이 정프로 말처럼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2013년도에 SK에서 하나로 갔을 때 그 FA 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 이루신문 기자로서 정프로랑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사실 정확하게 오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기사는 SK에서도 70억을 제안을 했는데 정프로가 하나에서 70억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럼 팬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SK를 사랑했다면서 SK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했던 선수가 원 소속팀에서 똑같은 액수를 제시를 했는데 다른 팀으로 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때 질문하면 항상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지금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팬분들 어차피 떠난 사람들은 돈 보고 떠났다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제 떠난 사람은 많은 말을 하고 싶어도 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선수였고 지금은 또 야구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순간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또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많은 선수들이 팀을 잊어갈 때는 분명히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손편지를 쓰면서까지 우리 팬들한테 마지막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참 많아요. 네. 저는 왜 저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뭐 기존에 있던 SK 팬들한테 손편지라도 쓰고 나올 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많이 아쉽고 좀 마음이 아직까지도 많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손아섭 선수랑 뭐 박건호 선수랑 이런 선수를 뭐 보면 요즘에는 전부 다 자필로 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모습 보면서 참 어른스럽다. 네. 다 대응을 잘한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뭐 해봤습니다. 나성범 선수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예, 인사를 잘 하고 마무리 짓고 네. 예,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야구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오히려 더더욱 설 자리가 없다. 예, 그리고 별로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구단에서는 옛날에는 어떤 뭐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사랑하고 팀 애정이 있고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좀 더 행동으로 결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좀 더 오래 가는 거지. 그냥 원클랜맨 나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들을 좀 버리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어지면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구단에서는 성적이 나야 되고 외부 FA를 모셔놓은 느낌이고 기존에 있던 FA 선수들은 이 정도면 뭐 합당한 금액이야. 이 정도면 너는 충분히 이렇게 해야 돼라는 약간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선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소홀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도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이 정도까지 대접을 안 해줘? 구단에서는 뭐 어쩌라고 이런 감정들도 많이 왔다 갔다는 걸 봐서 요즘에 이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선수로서의 좀 더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이적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스타와 관련된 주제를 잡다 보니까 지금 SSG 랜더스의 행보가 참 눈에 띕니다. 박종훈 선수, 그다음에 문승원 선수, 그리고 최근에 25일 날 한유섬 선수까지 5년 계약을 다 맺었어요. 한유섬 선수는 5년에 60억, 박종훈 선수는 5년에 65억, 문승원 선수는 5년에 55억 원입니다. 내년 시즌 끝나면 이제 샐러리 캡이 적용이 되잖아요. SSG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박종훈, 특히 한유섬 선수, 문승원 선수의 계약은 이제 이례적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훈 선수, 문승원 선수는 올 시즌에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전년도까지 10승 이상을 꾸준히 챙겨주던 선발 투수들이었기 때문에 SS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선발진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빨리 잡아야겠다. 라는 단연 계약으로 빨리 잡아야겠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유섬 선수도 마찬가지로 또 30홈런을 넘게 치면서 분명히 장태력 부분에서는 팀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샐러리 캡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선수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잘 됐다 안 됐다 하기보다는 서로 좀 윈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한유선 선수가 올 시즌에 OPS만 따졌을 때는 이정우 선수에 의해서 외야수 부문 전체 2위입니다. 네, 이정우 선수가 0.960이었고 한유선 선수가 0.907이었어요. 그리고 박건우 선수 NC랑 최근에 이제 6년 계약을 100억 원의 6년 계약을 맺은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OPS가 0.880이거든요. 예, 통산으로 봤을 때도 한유선 선수가 더 OPS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 앞으로 한 20에서 30 홈런 정도는 가능한 예, SSG의 외야수인데 이 선수가 5년에 6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사실 굉장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니 만약에 정프로한테 이런 제안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선수인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도 봤을 때도 본인 올해 성적만 보면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전체적인 통산 뭐 안타수나 뭐 여러 가지 국가대표 경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또 한유선 선수가 부상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컬러상 정말 장타력을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 SSG 입장에서는 한유선 선수의 한 방에 되게 기대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만약에 내년에 어떤 성적이 나올지도 솔직히 모르고 솔직히 50억, 60억이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수 입장이라면 좀 더 보장을 받고 안정적으로 마음을 좀 네. 편안하게 좀 야구를 하는 게 보장 금액도 어떻게 보면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그러면 제가 해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구단으로부터 이런 어떤 총액 제한을 단연 계약 제한을 받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네. 거절하고 내가 이제 내년 시즌을 뛰어요. 네. 어떨 것 같아요? 그 시즌 치르면서. FA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에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도 네. 구단 입장에서는 얘 봐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에 빨리 구단하고의 접촉이 필요하거나 뭔가 이런 게 필요한데 전혀 구단에서는 그런 미동이 없는 상황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되게 쫓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구 선수가 나가서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정확하게 펼쳐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무슨 FA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플레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특히 첫 번째 FA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FA에 대해서 많이 쫓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야구 외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더라고요. 예.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양현종 선수 관련해 가지고 정근우 프로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신문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정 프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참 얻기도 쉽지 않지만 그걸 잃게 되면 굉장히 좀 마음 아프다. 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프랜차이즈 스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양현종 선수 같이 그런 무게감이 있고 정말 타이거즈를 사랑하고 후배들이 본보기가 되는 선수가 이걸 잃어버리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후회할 것 같다.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선수로서의 어떻게 보면 보장액과 뭐 돈의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타이거즈에 남을 거라는 걸 예상도 했고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해줘서 앞으로 뭐 우리 타이거즈 팬들도 그렇고 우리 후배들이 훌륭한 선수도 이런 열심히 하고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선수가 양현종 선수를 같이 옆에서 곁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타이거즈가 되게 명문구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또 좀 선수의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네, 팬들이 또 속상해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다시 결국은 그 팀의 선수로 유니폼을 계속 입을 수 있게끔 결정이 난 부분은 결국 해피 엔딩이죠. 그렇죠. 네. 솔직히 뭐 순조롭게 뭐든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맞아요. 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보장액을 좀 더 받고 싶은 거고 구단에서는 좀 더 옵션을 부여하면서 선수한테 좀 더 열심히 해줘라
하는 그 가치를 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뭔가 잡음이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런 100억이 넘게 오가는 돈에서 계약이 쉽게 이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 스토브리그잖아요. 그렇죠. 네, 스토브리그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스토브리그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안 된 선수들이 있는데 정훈 선수, 박병호, 허도한 선수. 허도한 네. 선수까지 겁나는데요.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하여튼 또 어떤 계약을 맺게 될지 다음 주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정군의 야구 시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코치님. 이제 일자리 생겼으니까 좀 웃어라, 전화 좀 해라. 가장 그 멘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되게 심플하게 다가와 주셔서 제가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